제가 제 책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보캐블러리를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가르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공급자 단이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법 책에 20항목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말하기에도. 그런데 이것을 도식화시키고 문법처럼 공식의 형태로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내세워서 이거를 요점 정리하듯이 못 가르쳐 준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랑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명사절에 완전히 꽂혀 있는 분들이 사실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명사절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김 선생님이 명사절 얘기할 때는 그냥 문법의 하나의 그냥 포인트구나. 뭐 때로는 what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how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where가 될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니구나.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알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녀석이라는 것을 이런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식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입사원인데 슈퍼바이저가 여러분이 맥주잔을 보면서 한 잔 더 시켜줄까? 한 병 더 시켜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아요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팀장님, 제가 주량이 많이 세지가 않아서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들리는 거죠. 제가 제 책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보캐블러리를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점잖게 사용할 때 I'm good이라고 하거든요. I'm good. 나는 좋다가 아니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영어가 나와요. 제가 최근에 학생들하고 농담 삼아 막 우리 더 우스꽝스럽고 재미난 영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차로도 충분해요. 저는 지금 제 술잔에 있는 술로도 충분해요 하면 그래 내가 지금 현재의 차니까 my current car 이렇게 하면 되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박장대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m good with 아시죠? with 그 다음에 what I already have라고 그래야 돼요. what I already have.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what I already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다는 I'm good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약간 중급 초입 정도에 있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I'm good도 알겠고 what I already have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put together 연결을 시키느냐 이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고 그러한 정체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돼요. 그러면 이 연결은 with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명사절로의 표현 방식의 장점이 뭐냐? What I already have는 비단 술자리에서 있는 술로도 충분해요라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부자인 남편분이 아내분이 이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 그 아내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보 내가 더 좋은 차 이거 보고 왔는데 이거 사줄까? 이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여보 지금 차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건별로 차, 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컨텍스트가 이미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문맥상 술 얘기하는 거보다 자동차 얘기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영어가 어색하고 뭔가 네이티브 필이 안 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여러분 문법 학습은 그동안 동명사, 투부정사, 정관사, 부정관사 해가지고 항목별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것은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가르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공급자 단이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법 책에 20항목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말하기에도. 그런데 이것을 도식화시키고 문법처럼 공식의 형태로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내세워서 이거를
요점 정리하듯이 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명사절은 말이 약간 새나 같지만은 술 얘기, 자동차 얘기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남편분이 그런 제안했을 때 여보 괜찮아 할 때 똑같은 문장을 쓰면 돼요.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억지스럽게 영작을 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에서 I'm happy with the car I'm driving 이렇게 하거나 my current car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들은 알아는 듣겠지만 우리랑 다르게 얘기하네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단어 없었잖아. 그죠? 다만 좋다라고만 알고 있던 굿이 점잖게 공손하게 사용할 때 쓰인다라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 뭐 그 정도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마주했던 문장이 있어요. 저랑 함께 몇 년 동안 작업해 오고 계신 닉 선생님이 보통 이제 만나서 같이 콘텐츠 작업도 하고 저랑 대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까지 이 자료를 좀 예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설정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빠서.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다 못했다고. 대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라도 보내드릴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 그러면 한국에서 표준적인 어학학습을 한 사람이 영작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수식을 하는 형태로 자꾸 영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료, 지금까지 만든 이렇게 영작을. 그러면 자료가 뭐 머티리얼즈가 됐건 뭐가 되겠죠? 그리고 that 관계대명사 같은 걸 써요. which나 that 이런 거.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목적격일 때는. 그 다음에 I have made so far 이렇게 영작을 해온다고요. 알아는 듣지만 원어민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원어민은 어떻게 할까? 역시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절 중에서도 특히 what 명사절이 제일 가치가 있거든요. 정말 데일리로 많이 쓰고 특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what 명사절을 굉장히 개들이 많이 써요. 이것이 결국 말하기 문법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한 300가지 항목이 있으면 우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걸 스피킹할 때 그렇게 못했으면 또 다시 리마인드 받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조금이라도 빨리 늘거든요. 근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암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안 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만든 자료는 어떻게 하느냐? What I have so far라 그래요. What I have so far. 언뜻 다가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 문장에 자료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라고 저에게 챌린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가 그렇게 정직하게 1대1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What I have so far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미 자료라는 말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은 저에게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공손하게 뭐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me to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hat I have so far라고 그러죠. 명사절의 가치 자연스럽게 들린다. 무슨 말인지 조금은 공감하시겠죠?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뭐 매주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덜 와닿고 내 것이 안 되나 싶다가도 반복적으로 제 말만 듣고 있어도요. 어떤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 자습을 할 때 청취를 하건 독해를 할 때도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네?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전치사 프롬을 강조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동화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40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이 from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는 걸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인지가 깊은 내재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발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내재화의 강도가 70까지나 80까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스피킹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30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읽을 때 이해만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스피킹이 안 느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hat I have so far?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라도 보내드릴까요가 되는 겁니다. 멋지죠? 이외에도 정말 수십 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명사절 연습은. 근데 오늘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매일 원어민들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명사절로서의 뭐 스피킹 기법이라는 걸 몰라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픽업을 해서 자기 입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부할 때는 환경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인지하고 계시면 분명히 스피킹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